반갑습니다. 다크호스TV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혼 전 상대의 투자 마인드 먼저 확인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초저녁인데요. 아이들이 아직 잠들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와이프에게 잠시 맡기고 제가 이쪽 방에 몰래 와서 사실 문을 이렇게 잠그고 하고 있는데요. 애들하고 녹음하고 이따가 애들하고 좀 시간을 가질까 해서 오늘 밥 먹고 빨리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실전 투자 방법 순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 결혼 전 상대의 투자 마인드를 먼저 확인하라입니다. 부동산 실전 투자 방법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투자 마인드를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실전 부동산 투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또는 또 투자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젊으신 직장인들 그리고 예비 부부 또 신혼부부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곰곰하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기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젊은 직장인 또 신입사원 또는 예비 커플, 신혼부부, 이렇게 부동산 매수 경험을 처음 경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분들께 이제 제가 주로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들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특히 결혼을 앞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에 신혼집을 시작해야 되지, 자가 또 매수를 해야 될지, 전세를 또는 또 월세를 해야 되나, 또는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또 이렇게 이런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될 것 같고요. 현실적인 문제고요.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가 다 아니면 또 반반을 내야 되는 어렵죠, 이게. 또는 또 명의를 누가 풀어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이렇게 또 고민을 하는 이제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있지 않으십니까? 금수저 이런 분들, 부자 이런 분들 제외하고요. 이럴 때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두 사람의 생각 차이 그리고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는 사실 전혀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물론 이제 1년 이렇게 사계절을 겪어보고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특히 투자 마인드라든지 재테크 마인드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두 사람이 서로 마인드가 잘 맞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이 문제로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집을 하고 여자가 혼수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바로 결혼하기 전에 상대의 투자 마인드를 우선 확인을 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투자 마인드 강의 자주 말씀드린 내용일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투자 마인드는 바뀌기가 정말 힘듭니다. 남녀의 결혼 전에 교제 기간 또 연애 기간에 상대에 우리는 사실 좋은 면만 보이게 됩니다. 콩깍지 씌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특히 처음에는 우리가 외적인 것에 우리 상대의 호감을 느끼고 이렇게 서로 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뇌, 그러니까 외적으로 끌림, 또 호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 결혼을 생각하는 상대방, 이 사람과 평생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수십 년간 이제 다른 환경을 살아왔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뱃속에 나온 쌍둥이도 성격과 모든 게 다 다른데, 다 다른 환경에 살아온 이제 성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누가 맞고 틀리다가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일부는 타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 먹는 습관, 생활 습관, 또 교제 기간 동안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투자 마인드,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 마인드, 재테크 마인드는 서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쭉 해봐도 이쪽까지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돈을 얼마나 이 사람이 모으고 있는지,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 재력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이 얘기보다는 상대의 투자 마인드가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계획성이 있는지 서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테크 모임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여러 재테크 모임을 가다 보면 많은 분들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또 일부 제가 또 예를 들어보면 어떤 남자분이십니다. 40대 직장인이고 저보다 약간 윗연배죠. 투자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막 눈을 뜨신 이제 새내기입니다. 정말 열성적입니다. 이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그 와이프분 투자나 재테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받은 월급을 통해서 가정주부로서 알뜰살뜰하게 모으는 경우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퇴근하면 문 앞에 이제 홈쇼핑이든지 무슨 어떤 인터넷 사이트인지 모르겠지만 택배가 항상 한가득, 매달 생활비가 펑크 나고요. 한 달 이 와이프분이 드시는 커피값이 이제 뭐 좋은 이렇게 브랜드 이런 데 드시죠. 3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마 서로 이렇게 마인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택배가 이 정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택배가 뭐 집 앞에 현관에 가득 쌓인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30대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어리신데요. 여성분인데 가정주부고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를 이제 하시는 시점입니다. 이분 남편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생활 패턴이 퇴근하면 바로 퇴근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스크린 골프 요즘 많이 치시잖아요. 스크린 골프 치러 가시고, 주말에는 이제 필드 또 3, 3, 5 모여서 이제 4명 보통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가시죠. 필드 가시고, 한 달에 골프 비용으로만 수십만 원, 생활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시네요. 네, 골프 치러 가시는 개구리입니다. 결혼 5년 차인데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재테크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모임에 나오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전세 사시는데 2년 사이에 노만이 올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편과 재테크 마인드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호회 일부 멤버들 이야기했는데요. 제 친구라든지 회사 동료들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을 물릴 수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 역시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저와 와이프는 둘 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이제 뭐 이런 건 전혀 잘 몰랐고요. 예금 적금만 하면 잘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해도 펀드나 이런 거 해도 원금 보장형 상품 이런 것만 투자를 했었고요. 다행히 이제 결혼 1년 후부터 부동산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점차 실전 투자도 하고, 제가 변하니까 이제 덩달아서 같이 와이프에게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하얀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려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얀 백지 상태죠.
둘 다 뭐 사치, 명품 이런 거 거리가 멀고요. 또 알뜰살뜰하게 저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아마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갓 입사해서 재테크 마인드가 확립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하얀 백지 상태라면 사치에 물들고 내가 번 돈 이상의 물건을 사고 또 명품을 사고 이런 그런 생활 패턴이 이분들의 사고가 그 하얀 백지 상태에 들어간다면 정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좀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내가 노력은 하지 않고 한 방 이렇게 크게 터트릴 목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주식을 이렇게 좀, 제가 여기 나오는 주식이라는 거는 우량 주식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테마주 이런 거 있죠. 완전 뭐 아니면 도 이런 쪽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최근에는 이제 거의 안 하시지만 예전에 비트코인, 또 뭐 로또를 주기적으로 많이 사신다거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비싼 뭐 외제차를 산다든지, 외제차 산다고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명품 시계, 또는 친구들이 많은데 또 그 친구들 중에 술 친구가 너무 많다거나, 퇴근하면 거의 매번 술자리에 있다, 이 남자가. 또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내 받는 월급, 내 소득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남자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렇게 과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성분들이라고 없는 게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너무 외적인 그 외면의 아름다움만 중요시해서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하신다거나, 많이는 없겠지만 강남 미인이라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들, 뇌에 너무 외적인 거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 없는 무분별한 해외여행, 해외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번 돈 이상으로 자주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자주 가는데 이렇게 비용이 다 어디서 나왔냐 물어봤을 때 신용대출 받아서 간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해외가 이제 좋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많이 다녀보고 좋지만 너무 무분별한 목적 없는 해외여행이 참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관념이 자리 잡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올바르게. 남자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 중에도 이성 친구가 너무 많아서 술자리를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 특히 또 명품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옷이라든지. 내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은 초과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무분별한 소비생활이죠. 이런 분들이. 특히 또 남자분들과 마찬가지로 과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카드, 명품백, 시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양쪽에 남자, 여자 동틀어서 가장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현재 안주하고, 변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남의 탓. 생각과 말 그리고 습관이 그 사람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과연 이 험한 인생의 길, 인생이라는 게, 결혼생활이라는 게 항상 장밋빛 미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요. 인생이란 이 여행을 같이 갈 만한 그런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만큼. 그런 기준에서 배우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둘 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인드를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확립하기에 가장 좋은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지 상태에서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와 내 배우자 평생이 결정되는 거죠. 선택은 이제 내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고요. 상대가 지금 가진 것이 혹시나 많이 없다 하더라도 마인드가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르게 심해져 있다면 정말 열심히 배우려 하고 긍정적이고
항상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라면 둘이 함께 백지 상태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의지가 강하고 충분하게 현재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소비와 돈 모으는 습관이 있고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상대 투자 마인드, 재테크 마인드를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전 투자 전에 특히 예비 신혼부부들, 또 이제 결혼 앞두고 있으신 분들 있죠. 또는 예비 커플들, 또 미혼이지만 젊은 우리 직장인, 또 젊은 신입사원분들, 간곡히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는 시간인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상대의 투자 마인드를 확인하여 긍정의 미래를 스스로 그리고 함께 만드는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실전 투자의 방법과 순서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실전 투자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해야 되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나 해서부터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과연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단순하게 외적인 성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재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깁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수십 년간 나의 배우자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맞아야 됩니다. 특히 투자 마인드, 재테크 마인드가 둘 다 정말 긍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두 명의 이 힘이 합쳐진다면 이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 더 빨리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또는 교제하시는 연인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런 중요한 것을 생각해서 이 사람의 마인드가 어떤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실전 투자 강의, 또 실전 투자 순서라든지 방법에 대한 강의로 여러분들과 뵐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크호스였습니다.